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 후보지가 어느 지역이 될지는 물론 함께 발표될 교통망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광명 또 김포, 하남 뭐 여러 곳이 유력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이 후보지로 꼽힌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서울, 강남이나 서울 지역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도 20km 반경 전후 지역에 아마 신도시를 만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가기 전에가 아마 위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이제 서울 주변에 그렇게 또 넓은 땅들이 지금 거론되는 지역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아마 물망에 올라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2기 신도시 때 교통 때문에 상당히 네.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 때문이라도 거리를 생각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내부 순환도로하고 외곽 순환도로 주변 지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교통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도 1기 신도시도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 처리니 도로가 막히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 특히 2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후보들 교수님도 그쪽으로 결정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론되는 지역이 지금 한 4-5군데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정부가 원래는 4-5군데의 미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전부 다 하진 않고 한두 곳 정도 이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심지에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 지금 당장 교통을 뚫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과밀된 수도권, 특히 서울, 또 수도권의 집값 하락, 이런 것 아마 생각할 텐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볼 겁니다만. 예. 특히 이제 수요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을 조금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입주하려면 적어도 5-6년 정도는 걸리는데, 만약 입주 시점쯤 되면은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업무 시설의 분산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가 바로 이제 교통이고요. 예. 두 번째가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도시가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는 지금 업체가 한 78,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2기 신도시도 성공하려면 일단 직주 근접으로 주변 지역에 공단을 개발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직장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이나 도심지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로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뒤따라야 할 겁니다. 예. 그 교수님 방금 전에 서울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2기 신도시 때는 2기 신도시 자체 그리고 서울도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도로를 확충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미분양된 택지가 있습니다. 몇 개발되지 않은 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하면 덕계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아직도 과밀된 지역인데 공급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공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아직도 하고 있고요. 화성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 지역은 가격이 그런 대로 유지되면서 올랐었는데 여기서 좀 멀어진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든지 미분양 나거나 최근에는 역전세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기 신도시가 교통을 뚫어놓지 않고 분양부터 먼저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역시 교통을 뚫지 않고 만약 공급하게 되면 똑같은 교통 대란이 일어나면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교통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신도시가 어디에 결정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교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기 신도시만 해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 이 도로를 먼저 뚫지 않고 주택 공급에 먼저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2기 신도시, 이전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면은, 도로가 좀 뚫린 쪽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예. 중간에 3기 신도시를 만들면, 우리는 슬럼화 되지 않겠냐. 아하. 또 도로가 지옥철이나 또는 도로가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거론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 신도시가 지금 현재 한강로를 통해서 강남 올림픽대로를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입주하면서 아침부터 거기 타고 보면은 저기 김포항 주변서부터 한강까지 밀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인천서 나오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는 청라지구가 있어요. 예. 이게 이것도 연결돼 있죠. 이번에 예. 지금 이제 분양을 시작한 지 한 두세 달도 안 된 검단 신도시가 또 역시 이 도로를 타고 강남이나 서울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런 대책 없이 올림픽대로하고 연결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촌 지역이 대상적으로 올라와서 만약 개발한다면 예. 또 겹치게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부터 먼저 앞선다면, 이렇게 또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2기 신도시 주민들 슬럼화도 걱정하겠지만 결국은 집값이 하락할 그런 걱정도 하겠죠. 당연하죠.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는 가장 교통이 우선적으로 집값을 좌우하고요. 두 번째가 학교라든지 도시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직장과의 거리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교통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의 성공 요건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2기 신도시가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너무 먼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도 또 교통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입주를 안 하거나 미분양이 나는 사태 또는 미개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2억 3억 원 밑으로 내려놔도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최근에 강남 지역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지난 9.13 대책에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거기다 이제 10월 말에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DSR을 시행하고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택은 많은 돈을 두고 사야 되는데 현금을 다 두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어려워진 거죠. 이 거래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호가는 꺾이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가 낮게 된 사례는 많지 않고요. 호가는 분명히 몇 억씩 꺾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호가는 내려왔다. 네. 그럼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어갈까요? 아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은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이 DSR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또 비수기입니다. 이제 성수기가 돼봐야 알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완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대출 규제가 되는 지역은 이제 조정대상 구역 이상인 규제 지역에서 해당되는데요. 서울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도 대출 규제가 이어진다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동반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 내놓기 전에 부동산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히 뛰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정부가 사실은 9.13 대책 나오기 이전에 발빠르게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늦은 바람에 불과 1, 2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1.5배씩 어떤 데는 호가 2배 정도 올랐다는 데도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규제가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강력한 대책은 정부가 늦었지만은 내놨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로 가고 있는데 이 안정화 대책이 너무 길게 가게 되면 주택 시장이나 건설 시장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도 줄고 경제도 어고 주택 시장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GTX C 노선이나 또는 A 노선 착공에 들어가거나
또는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에 그 어떤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집을 좀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부가 대책 내놓기 전에 너무 많이 집값이 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관망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볼 때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야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주택이면 무주택자 실소유자가 있고요. 예. 1주택자가 이전하는 이전 수요가 있는데 네. 무주택자 같으면 지난 10월 12일 날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청약지구나 과열지구, 과열지구에선,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는, 이 분양하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이제 1주택자 경쟁하는데요.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을 노려보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1주택 같이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청약 시장에서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건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둘 필요 이미 없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 주택 구매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대출 규제를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 종잣돈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혼부부도 7년 이내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7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가점이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지금 한 20만 가구 정도를 집권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성남시에도 서현지구라든지 또는 대장지구도 있고 그런데 이 신혼부부는 그런 쪽을 노려서 청약 시장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도시를 만들 때 첫 번째 조건이 교통입니다. 그래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두 번째는 나간 그분들이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 직장을 날 수 있는 근접으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뒤따라서 이제 교육이나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교통과 자족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좀 신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